자, 이제 실용 글쓰기 제 10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고력 중에서 이 시간은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모든 일반 사회에서도 문제점은 존재하겠죠. 다만 이제 우리는 기업 활동에서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경영 전략으로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이론과 함께 실용 글쓰기 문제로 활용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문제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기업 활동으로서의 문제점,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콤플렉스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프로블럼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제 과정에 있을 것이고요. 문제를 발견하는 것 또한 예를 들어 정말 문제점이 있어요. 전년도보다 실적이 떨어졌어요. 이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발생형 문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아니면 이제 문제는 아닌데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요.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탐색한다. 더 깊이 찾아보고 연구하고 알아보는 탐색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겠죠. 아울러서 이제 향후, 현재는 잘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잘 나갈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죠. 수익이라는 것도 일정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이제 정체기에 다다를 때 결국 정점에 이르렀을 때 곧 하락이 예견되는 부분들도 있죠. 자, 이럴 때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운 신사업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설정한다. 그래서 설정형 문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발생형, 탐색형, 설정형과 관련된 기업 활동의 문제를 이제 시험 문제로 자주 주니까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일종의 이론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우리 언급했던 스와트 분석이라고 이야기했죠.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그리고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촘촘하게 분석하고 알아보는 스와트 분석. 또 결점을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결국은 장점으로서 완벽하게 가려고 하는 전략 시그마 6다, 6시그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략과 관련하면서 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론들이 문제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 해결에 먼저 출제 요소들을 알아볼 건데요. 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 상황이 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했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 상황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럼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발생형이다. 또 탐색형이다. 설정형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해 두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첫 번째 문제적인 상황은 새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하군요. 위험하죠. 정말 신상품이 개발이 되었는데 판매가 부진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윤 창출이 안 되니까 비상이 걸린 거잖아요. 자, 바로 이런 기업 활동에서의 문제 상황 발생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출시한 새 제품이 예상대로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좋겠죠. 다만 언제까지 forever 영원히 계속 잘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결국 무엇인가가 더 추가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버전 같은 것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것이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이렇게 넘버를 붙이면서 그래서 6다, 7이다, 8이다, 10이다 계속 우리가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더 이상의 급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향후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려고 찾아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설정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신상품 설정입니다. 향후 새 프로젝트 설정형이라고 보면 돼요. 다만 탐색은 그러면 뭘까요? 탐색은 그러면은 새 제품이 잘 되고 있는데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객이 어떤 점에서 이 제품을 구입했을까를 더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본다. 이것은 탐색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별하라고 했어요. 발생형, 탐색형, 설정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상황 1은 기술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첫 번째 발생형이고 문제 상황 2는 설정형이다. 이런 식의 큰 틀 속에서 답을 주면 되겠죠.
문제 상황 1은 발생형 문제에 속하며 문제 상황 2는 설정형 문제예요. 특히 문제 상황 2가 중요하다고 해서 문제 1은 문제점이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발생, 드러나고 나타난 거지만 다시 설정형이냐 탐색형이냐의 차이, 향후 경쟁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설정형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이론 들어가 봅시다. 자, 문제 해결을 일반적인 문제와 그리고 기업 활동에서의 문제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특정 직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과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 문제 해결. 역시 NCS에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서 문제 해결 능력 기본으로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유형은 뭐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또 두 번째는 비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비정형적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돌발적인 상황들, 변수들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결국 발생할 수 있고요. 장기적, 물론 장기적, 단기적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문제. 자, 그리고 인적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거듭 사람들 간의 갈등. 앞에서 우리가 갈등에 관한 여러 유형들과 개념들도 살펴보았지만 결국 사람들 간의 갈등 또는 사람과 조직 간의 갈등 또 A 조직과 B 조직 간의 갈등 전체 사회와의 갈등 여러 갈등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이제 문제를 알아보았고 자, 그럼 이제 지금 시험에 잘 나오는 기업 활동 측면에서의 유형을 다시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문제가 이미 발생한 거라고 했어요. 겉으로 드러나죠. 약간 목표에 이르지 못했어요. 뭔가 실적을 채우지 못했어요. 지금 이런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경기 불황에 따른 매출이 감소하거나 어떤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이런 발생형 문제. 자, 특히 구별해야 될 것이 탐색형과 설정형이라고 그랬어요. 탐색형은 그냥 깊이 있게 탐구한다고 그랬어요.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잘 되더라도 왜 잘 됐는지를 좀 더 알아보는 거죠. 더 고객들과 소통하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 이런 것들이 탐색형 문제입니다. 시장조사, 보통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거, 어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AS 서비스를 받았는데 꼭 이제 잘 받으셨나요? 큰 문제는 없었나요? 이런 거 오잖아요. 되게 좀 고맙죠. 물론 이제 저도 항상 별 5개라든지 언제나 기사분들이 참 잘해주셨다 하고 저도 칭찬하는 편이거든요. 기왕이면. 그래서 결국은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될 수 있도록 방법들을 더 찾아보고 설문조사도 유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객의 필요, 니즈를 더 깊게 이해하고 하는 그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탐색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아까 우리가 답이었던 설정형 문제가 뭐라고 했었죠? 현재 잘 되고 있긴 한데 이제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제품을 개발한다. 새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신사업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사업 계획 수립이나 전략 목표 설정할 때 나타나는 설정형 문제. 그래서 조직 발전 방향을 설정한다. 향후, 앞으로 그러면은 더 어떻게 시리즈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그 다음 버전으로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향후 신사업 새로운 목표 설정 이럴 때를 설정형 문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정형, 탐색형을 특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전략을 다시 한번 두 가지 일반적인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서 스와트 분석이나 아니면은 6시그마 이런 형태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당연히 분석적 사고라는 걸 해야 하고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같은 당연하고 좋은 말들이 이제 이어지니까 빠르게 가겠습니다. 또 시스템적 사고, 의사결정 전략, 추상적 사고.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우리가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고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죠. 왜? 사람들도 각인각색, 10인 10색 이런 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흔히 블랙 컨슈머,
어떤 막 전화해가지고 뭐 항의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마다 매뉴얼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모아서 일반화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 불만이 터무니없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진상 고객인 줄 알았더니 이 문제만 해결하면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 진짜 좀 깐깐한 사람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유형들도 그냥 개별적으로 나누고 그럴 수 있어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치부하는 것보다는 약간 매뉴얼을 좀 정리해서 만들 필요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추상화한다, 일반화한다, 약간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어에서 추상화라는 것은 두 가지, 약간 구체적이지 않은 것, 뭔가 막연하고 모호한 것 이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보다는 막연하고 모호하다가 아니라 약간 일반화를 하라, 모아두어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추상화, 일반적인 원리나 개념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한 명의 고객도 소홀히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또 정확한 매뉴얼을 좀 일반적으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유형의 문제 해결 전략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제 경영 전략으로서의 유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스와트 분석과 6시그마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합니다. 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니셜 결국 스트렝스 강점과 또는 뭐 위크너스라고 하는 약점의 W, opportunity의 기회, 그리고 트레트라고 하는 결국 위협의 첫 이니셜을 따서 스와트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래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분석하여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스와트 분석, 경영 전략으로서의 문제 분석, 문제 해결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시그마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휘발유 넣을 때, 기름 넣을 때 GS 같은 데서 가면은 시그마 6, 뭐 GS 깨끗한 기름, 불순물을 제거한 아주 가장 최고급 기름 이러면서 고급 휘발유 이렇게 할 때 시그마 6라는 걸 되게 강조했었어요. 이게 결국 비슷한 겁니다. 경영 전략으로서 일종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변동성을 줄이고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그래서 어떤 작은 문제들을 계속 없애나가는 거죠. 계속 없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참기름 같은 경우 이야기할 때 불순물 막 천천히 이렇게 걸러내면서 진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액, 일본식으로 말하면 액기스라고 하죠. 우리는 액기스라고 하면 안 돼요. 진액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품질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바로 이것을 6시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경영 전략으로서의 유형도. 물론 그 이외에 균형 성과표나 혁신 경영 등을 통해서도 역시 문제를 해결하는 경영 전략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물론 이제 문제 해결의 과정이니까 화살표, 단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뭘 하고, 두 번째 뭘 하고, 세 번째 뭘 한다. 이런 정도의 과정이, 순서, 절차, 차례, 단계,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내용을 기억하시라는 건데요. 자, 그 순서가 첫 번째는 문제를 먼저 정의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정확하게 식별하고 문제가 있어요. 드디어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이것을 문제의 정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를 분석해야 되겠죠. 당연히 why죠.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why, 왜 계속 우리가 이제 추적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 보는 거죠. 그 원인과 또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래서 흔히 five whys, 그러니까 왜를 5번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분석하는 거죠. 왜 그랬어? 근데 그건 왜 일어난 거야? 그거는 또 첫 번째 왜 일어나게 된 거야? 근본 원인은 뭐고? 이렇게 더까지 알아보는 것을 5가지의 원인을 결국 그 깊이 있게 분석하라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문제를 정의 내리고 문제를 분석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문제를 분석했다면 해결 방안을 이제 도출할 수 있게 되겠죠. 또 해결 방안도 개발하고 해결 방안도 평가하고 마지막 해결책을 실행하는 바로 이런 단계로
체계적인 단계로 문제의 정의부터 우리 시작을 했잖아요. 분석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기업의 아주 중요한 경영 전략들. 또 마지막 결과 모니터링과 함께 피드백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또 복귀하게 되는 거고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따져보는 거죠. 이게 일종의 매뉴얼화되고 시스템화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문제 해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소비자들에게 안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해결했다도 있는데 그 다음까지도 지속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또 강조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볍게 문제 확인해 봅시다. 다만 여기 또 나왔어요. 문제 상황 기억하시죠? 발생형인지 탐색형인지 설정형인지 요거 우리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자, 그런데 6가지인데 한 3가지, 그러니까 2가지씩 묶어서 총 3가지가 여기에 다 드러났다고 할 수 있고요. 같은 유형의 문제. 가장 쉬운 게 뭐라고 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거죠. 첫 번째 가를 보니까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아서 발생했네요. 자, 고민이고요. 자, 또 보니까 지금 지난달 회계 처리가 잘못되었어요. 지금 다 문제점의 상황들이 드러난 거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가와 라가 모두 발생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묶는다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야 되겠네요. 가와 라로 묶었고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제 나머지를 보니까 자, 나는 지금 기계가 제품보다 생산성이 떨어짐을 알았다. 자,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지금 A의 기계가 B 제품보다 생산성이 시간당 떨어진다는 거지 적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도 잘 되고 있기는 한데 뭐가 어떤 잘 되고 있는지를 좀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있죠. 현재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에요. 다만 깊이 있게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은 앞에서 우리 했던 내용에 의하면은 탐색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도 있어요. 경쟁사의 제품이 자사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또 뭔가 파악해 본 거예요. 경쟁사 제품이 있는데 우리 것도 좋긴 한데 경쟁사가 우리의 제품의 단점을 약간 보완해서 하더라 하고도 좀 알아본 거죠. 찾아본 거예요. 그 다른 타사의 제품에 대해서. 따라서 나와 마는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묶인 게 없죠. 나와 마는 탐색형이다. 이럴 수 있고요. 자, 또 이제 다에 보니까 뭐가 보이죠? 후속 모델. 아까 우리 했죠. 신상품, 다음 제품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이 바로 3번째에 해당이 되었었던 설정형이라고 했어요. 설정형. 파도 있네요. 자사의 회계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더 높이도록 앞으로 어떻게 더 높일지에 대해서 설정해 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나와 마가 탐색형이요. 바와 그리고 다죠. 다와 바가 그 다음 설정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지에 이렇게 묶인 게 지금 다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유리하게 맞는 것이 3번, 즉 첫 번째 문제의 발생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반면에 아까 나와 마가 탐색형이라고 했고 그리고 다와 바는 설정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3가지의 문제 상황을 결국 잘 분석하라는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것인데요. 자, 우리는 이미 설명했어요. 가라를 묶었죠. 나마를 묶었죠. 다바를 묶었죠. 그러면은 나는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 중에서 이제 탐색형에 관한 이야기였었잖아요. 생산 기계가 시간당 생산성이 좀 떨어지네. 분석해 보니까 목표에 못 미쳤다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라기보다는 우리도 잘하는데 쟤네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탐색해 보는 것이 나와 마가 같은 경우라고 이야기는 했었죠. 자, 그런데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 기억하시죠? 이거 뭐라고 그랬죠? 신제품, 신상품, 앞으로 더 어떻게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지금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정형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탐색형. 미래지향적이나 목표지향적인 것은 설정형이기 때문에 범주가 맞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 범주를 정확하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탐색형이고요. 아까 미래지향적이나 목표지향적인 것은 다와 바에 해당이 되는 다시 한번 설정형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맞았고요. 자,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한 실제 우리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해결의 또 과정 아까 기억하시죠? 1, 2, 3 어떤 단계를 통해서 간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부터 뭐라고 했었죠? 문제 정의.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회사의 매출이 최근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매출이 3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문제의 정의라고 했어요. 문제의 정의가 니은에 들어가는 3번 하나밖에 없네요. 자, 지금 이제 문제를 파악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파악했다라고 하면은 왜 그랬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의 구매 패턴 변화를 조사합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죠. 정의, 분석. 바로 여기에 정답은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의 출시를 고려한다.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겠죠. 문제 해결에도 역시 단계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를 준 셈이니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정도 크게 어렵지 않군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다음 글을 읽고 조건에 맞게 쓰시오. 자, 이제 서술형에 또 잘 나올 수 있는 구절 문제죠. 단답형의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6어절씩의 각각 지금 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문제씩 한 문제씩 각각 알아볼게요. 특히 최근에 잘 나오는 소재 기후변화라고 했어요. 자,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기후변화는 정말 거의 기본적인 과정이 똑같죠. 항상 출발점이 뭐예요? 출발점이 이산화탄소의 뭐 사용량이 증가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도 좀 비슷해요. 이산화탄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오존층이 파괴되는 거죠.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을 온실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결국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요. 따뜻해지니까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증가해요. 당연하겠죠.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면이 증가하게 되면서 특히 어떤 바다와 인접해 있는 도시들 있죠. 물론 일본 굉장히 위험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여러 뭐 무인도도 있고 유인도도 있습니다만 여러 섬들이 다도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다 잠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생태계의 변화, 환경 문제가 특히 이제 인간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죠.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결국은 멸망할 수 있다, 파멸할 수 있다 이런 상당한 우려까지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이산화탄소의 사용량이 증가했다의 그 출발점을 이 글에서는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본 거죠. 당연히 우리가 석탄이다, 석유나와 같은 고갈되는 화석 연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 연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산화탄소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고 그래서 결국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생긴다. 이 글의 내용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근본적인 지구변화, 기후변화의 문제점이 되는 거니까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결국 지구온난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점점 아열대 기후로 변한다든지 봄,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든지 여름에는 정말 폭우라든지 아니면 태풍이라든지 겨울에는 폭설이라든지 이런 기상이변들 이제는 이상한 일이 아닐 정도로 왜 매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자, 이래서 결국 출발점을 찾을게요. 원인이죠.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지구온난화. 결과가 지구온난화죠. 원인, 결과. 원인, 결과의 형태로서 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또한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자, 6어절이라고 했어요. 띄어쓰기 잘 보시고요. 지구온난화 붙였으면 안 되나요? 안 되겠죠. 저는 우리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죠. 지문대로 가면 되죠. 지문에 띄어 썼잖아요.
이 어절이 되어야 총 6어절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띄어쓰기 바꾸면 안 돼요. 지문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1번 문제에 대한 답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기후변화의 문제 해결로 직접 제시했다는 거죠. 시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조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지금 뭐 제안한다고 하네요. 이제 어떤 국제 협약을 맺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협의했어요. 아, 탄소 배출량. 그래서 우리도 2050 탄소 뭐 제로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자. 물론 이제 줄이기 어려우면은 동결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1992년 브라질의 리우 협약에서 강조했었던 출발점 ESSD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달이다. 환경은 지키되 또 발전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ESSD, Environment,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렇게 약자로 또 ESSD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글에 의하면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라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지금 들어가야 되겠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조금 더 강제적인 협약.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협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강대국대로.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서 더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국가들도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나 이거는 국제 협약을 좀 더 약간 강압적으로 또 실제 강제적으로 서로 약속을 하면서 지켜야 전 지구적인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어절, 역시 6어절의 조건들도 국제 협약까지도 포함하여서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국제 협약 2어절로 이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시간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을 또 압축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문제가 무엇인지 개념들도 알아보았고요. 일반적인 문제 또는 우리가 기업 활동에서의 문제들을 우리가 유형별로 나누었던 것, 발생형, 그리고 탐색형, 설정형 이렇게 나누었던 거 분명했고요. 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와트 분석이라든지 6시그마와 같은 경영 전략으로서의 문제 해결들을 이론과 함께 문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또 10강을 통해서 실용 글쓰기, 사고력 이야기 가고 있었고요. 이제 한 번 더 우리 사고력 문제 다음 시간에 또 11강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